자, 54번입니다. 일강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마 틀리신 분도 다 아는 건데 틀렸다 이런 건가요?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민법은요 이 정도 수준에서도 수준에서 출제될 겁니다.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54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소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매수했어요. 매수인이죠. 그렇지만 등기는 안 했으니까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갑의 채권자 X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죠? 아직도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 을 게 아닙니다. 2번.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을은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 없지만 인도받아서 뭐는 하고 있어요? 점유는 하고 있는 거죠.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인 거죠. 따라서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지만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고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을은 아직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점유권은 있으니까요.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맞나요? 자, 이건 좀 다른데,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다면 누가 가져요? 매도인이 갖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 갖습니까? 매수인이 갖죠. 을은 매수인인데 뭘 받았습니까? 인도를 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가 스스로 팔았기 때문에 매수인이나 전득자에게는 신의칙상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런 문제도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합적인 문제가 돼버렸죠. 과실수취권 문제 나오고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 문제 나오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55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죠.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X죠. 부종성입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즉시 무엇도요?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경매로 인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따라서 1, 2, 3, 4번은 우리가 뭐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내용인 거죠. 5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맞죠? 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용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유용하는 거예요.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유용할 수가 없는 거죠. 5번과 같은 질문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건물이 그 건물이냐 다른 건물이냐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표제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용할 수 없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56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이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자주냐 타주냐 구별하는 기준은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 멸실 훼손되면 어떻게 돼요? 선의이고 자주점유면 현전이익,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따라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자신의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뭘 해야 되냐면 변상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이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려면 악의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가능하고요. 이때는 그 하자도 승계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고 5번이 뭐죠? 옳은 질문이죠. 이것도 많이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 10년을 점유하고 을이 7년을 점유했는데 갑의 점유는 악이고 을의 점유는 선이라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17년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산해서 17년을 주장하게 되면 이때는 악의 17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전 점유자의 하자가 뭐가 되기 때문에 승계되기 때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7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1번. 자, 일단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할 때는요.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담 설치를 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요. 이런 얘기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갑의 땅, 여기까지가 을의 땅. 여기다가 담을 만들 때는 설치 비용은 갑과 을이 반씩 부담하고요.
측량 비용은 뭐죠?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의 비례를 부담한다. X죠.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오히려 토지 면적의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은 측량 비용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죠.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58번. 자, 올해도 취득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 부동산 학개론도 까다롭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민법도 점수가 고득점 받은 분이 의외로 없긴 하지만 문제는 까다롭진 않았고요.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쉽게 낼까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요 취득시효, 시효취득에 대해서도 굉장히 쉬운 거를 골랐어요. 58번 보시면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은 답은 뭐죠? 1번이죠. 왜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못하죠. 뭐 등기부 취득시든 점유 취득시든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은 취득시효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9번이 나오죠.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질문은 틀린 것은 자 질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이 함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했으니까 이용 계량 행위는 어떻게 해요?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특정 부분이든 전부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갑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옳은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다면 병의 점유는 뭐죠? 적법한 거예요. 왜요?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니까요.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그러면 을의 지분 범위에서는 을이 당연히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당연히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자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단독으로 청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유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어디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X 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다만 공유란 목적물에 대해선 전부에 대한 권리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무가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X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자 나대진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토지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대진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그 공유물을 변경하는 행위예요. 처분과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60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반환 충고권을 갖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X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당연히 미치고요. 종물에 대해서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3번을 선택한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아도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려면 1년분이 아니라 지연배상금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의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죠. 지금 만약에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이 돼요?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수용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협의 취득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매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만약에 수용이 됐다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이 돼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 지문에는 협의 취득이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이 협의 취득은 강제로 뺏어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로 봐야 돼요? 매매로 봐야 되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게 또 물론 우리 판례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6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하면 원전세권을 소멸한다. X. 전세권은 자유롭게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는 거죠. 원칙. 따라서 전전세하더라도 동의 없이 전전세하더라도 원전세권은 물론 소멸되지 않습니다.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 전세권,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세권자는 물권이고 물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전세권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전 전세권자도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매되는 물건이 전세권자의 물건이 아니라 원전세권자의 물건이라는 거죠. 원전세권 설정자의 물건이라는 거죠. 집주인의 집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신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세권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원전세권도 소멸됐는데 원전세권자가 원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상한가? 말이 반복인가요? 아무튼 내가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야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6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론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먼저 점유를 취득하고 나중에 채권을 취득하더라도 당연히 뭐가요? 유치권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점유는 직접 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2번. 따라 직접 간접을 불문합니다. 그죠? 다만 2번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어요. 그럼 이게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건가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점유권이 뭐죠? 소멸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X예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권리 세 가지 잊지 말자 그랬죠. 그죠? 다 나왔어요. 그죠? 지역권 반환 청구권 없다. 저당권 반환 청구권 없다. 유치권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죠. 3번도 답이 아니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X.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은 승낙이 없더라도 가능한 거죠. 답은 뭐죠? 5번이겠죠. 5번.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5번 볼까요?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는 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63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갑은 그 소유 뭐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을이 토지 소유자인데 나대진 상태에서 갑 앞에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순서입니다. 을이 새롭게 그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어떻게 해요? 없었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됐으니까요.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뭐가 인정이 됩니까? 토지와 건물과 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에 돼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을의 소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건물에 을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그때는 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일괄 경매는 인정되지 않죠.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죠? 기억.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지금 뭐죠? 갑이 지금 뭐죠? 이거죠.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뭐죠? 건물을 신축했고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보자고요. 기억.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자,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에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어야 되죠. 따라서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아닌 A라면 그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죠. 니은번. 을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D급번. 저당권 설정지 S 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이 맞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1번 저당권 설정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죠. 갑이 신축한 건물을 D가 뭐예요? 매수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이게 토지죠. 죄송합니다. 자, 갑이 이 토지를 어떻게 해요? D에게 매도해서 D가 토지에 대한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D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인 거죠.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을의 저당권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디귿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 2번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64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 채무자 물론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는 것은 일반 저당에 그렇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아요. 따라서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에 의해 별도로 피담보치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뭔 소리야 이런데 이런 얘기죠.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채권이 있어야 근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죠? 부정성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 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되고요. 소멸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이 돼요. 왜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5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받을 게 없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65번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계약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6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의사표시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니까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래도 상관이 없죠.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심으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청약도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달 후 발신하기 전에 사정변경.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4번. 계약의 성립 시기는 낙성주의죠. 죄송합니다. 발신주의죠. 그죠?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이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기존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66번도 뭐 그냥 드리려고 낸 거죠. 계약의 유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이나 대물 변제, 현상 강고는 예외적으로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의 종류는 숙지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따라서 3번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7번입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이건 제가 수업 시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유치권이냐 따지는 방법은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예요. 그러면 원래 채무가 뭐란 얘기죠? 동시이행 관계죠. 따라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원래 채무가 동시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뭐죠? 동시행관계겠죠.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한 점유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만약에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줘요.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X.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는데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6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